오늘이 2월 18일입니다. 마늘과 양파에 1차 추비를 줄 건데요. 우선 마늘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면 올해는 겨울 날씨가 포근했던 탓인지 예년보다 더 잘 자란 듯 하고요. 와, 양파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많이 말라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맘때쯤에 마늘과 양파는 1차 추비를 해줄 시기라 추비를 해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마늘이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고 난지형 대서마늘입니다. 이게 작년 2월 12일에 보온용 흰색 부직포를 거둘 때 모습인데, 올해는 작년처럼 보온용 부직포를 씌워주지도 않았는데도 더 잘 자라고 있네요. 아마도 작년보다 겨울이 좀 따뜻했거든요. 장기 일기예보를 봐도 이제는 영하의 날씨는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입니다. 이때부터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라 이때 1차 추비를 해줄 적기입니다. 1차 추비는 2월 말까지 주면 될 듯하고 2차 추비는 한 달 후인 3월 중순쯤에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마치는 게 좋고요. 양파도 마늘 추비할 때 같이 주면 됩니다. 마늘과 양파의 추비 시기는 비슷하거든요. 풋마늘을 먹으려고 몇 개 뽑아 봤더니 뿌리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뿌리가 엄청 잘 내렸죠. 이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야 되거든요. 병도 없고 뿌리가 튼실해야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잘 자랍니다. 이런 것들은 풋마늘로 먹으면 됩니다. 풋마늘로 먹으면 맛있거든요. 잎이 이렇게 좀 보라색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떨어지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분비가 돼가지고 보라색이 되거든요. 기온이 낮아서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들은 노지에서는 좀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회복이 되거든요. 또 새로운 잎들도 나오고 해마다 항상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잘 됐거든요. 배수로도 정비가 잘 돼야 됩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고랑에 풀이 있다든가 하면 뽑아주고 배수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두둑도 좀 높게 해놨고, 이제 봄이 오고 하면은 비도 좀 자주 오는데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추비 줄 때 비료는 메티오닌, 시스틴, 시스테인 이런 아미노산이 있어야 마늘이나 양파는 고유의 맛과 향을 좋게 하는 알린과 알리신 함량을 증가시켜 주는데, 이런 아미노산은 황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늘이나 양파에는 황을 추비로 주게 되지요. 그래서 황이 함유된 이런 황산칼리 비료와 질소 비료인 요소 비료를 혼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는 밥 만들 때 이미 천일염과 황을 넣어 줬기 때문에 1차 추비는 그냥 추비용 비료인 NK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 밥 만들 때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흙을 좀 넣어가지고 흙하고 섞어서 흙하고 좀 이렇게 같이 좀 골고루 섞어가지고 뿌리면은 좀 골고루 뿌릴 수가 있거든요. 요 위에는 황이고 밑에는 소금입니다. 천일염이죠. 골고루 섞겠습니다. 천일염입니다. 이 흙하고 골고루 섞어서 그냥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다 뿌리고 로터리 한번 칩니다.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천일염과 황을 넣어준 효과가 있는지 향후 성장해가는 모습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2차 추비 때는 질소 비료인 요소 비료와 황 성분을 주기 위해 황이 들어있는 황산칼리 비료를 물에 녹여서 물비료를 줄 생각입니다. 이게 추비용 비료인 NK 비료인데 질소가 들어있고 인산은 없고 칼리, 고토, 붕소
이렇게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이게 NK 비료인데 비료 포대에 있는 12 기준을 보면은 얘 300평이죠. 300평에 마늘, 양파는 80에서 120kg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80, 120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두 번 준다면은 나눠야 됩니다. 80kg을 준다면은 한 번에 40kg. 그래서 두 번 주게 되겠죠. 총량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줄 때 양이 아니거든요. 세 번 주게 되면 3으로 나눠야 되고, 이런 NK 비료를 마늘과 양파에 1차 추비로 주겠습니다. 이걸 소분해서 주겠습니다. 이게 NK 비료입니다. NK 비료인데 그냥 뿌려줍니다. 훌훌 뿌려줍니다. 조금씩 이렇게 뿌려줍니다. 보통 추비는 두 번 정도 주면 되는데 모래가 많은 토양이라면 비료기가 물과 함께 잘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세 번에 걸쳐 주면 되고, 웬만한 토양이면 두 번 정도 주면 됩니다. 추비를 줄 때는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흙 속에 넣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비닐 위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닐 위에 줘야 하기 때문에 추비 줄 때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비 오기 바로 직전에 또는 비가 온 직후에 뿌려주면 비가 오면 바로 녹아서 땅속으로 바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오늘 2월 18일에 1차 추비를 주는데 이 지역은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비를 주고 있지요. 추비는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을지라도 추비 주는 시기에 추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비 예보가 없으면 물비료를 주면 되는데 물비료는 물비료는 300평 기준에 물을 400에서 600리터 정도로 주면 되는데 성분 함량이 아니고 한 포대에 들어있는 양 기준인데 한 포대는 20kg이지요. 그 기준으로 할 때 요소는 17kg, 황산칼리는 8.4kg을 넣어서 물에 녹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 400에서 600리터를 만들 때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입상 비료인 NK 비료를 준다면은 300평 기준에 역시 마찬가지로 물은 400에서 600리터 정도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NK 비료를 50kg 정도를 넣어서 미지근한 물에 녹이면 잘 녹습니다. 교반기 같은 게 있으면 드릴을 이용해서 교반을 하면 더 잘 녹겠고요. 이걸 평당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이나 양파의 면적을 고려해서 양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입상 비료보다 물비료가 손실도 없고 효과가 더 좋긴 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연이어 비 예보가 있어서 그냥 알갱이 비료를 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훌훌 뿌리면 되니까 쉽기는 하네요. 양파에도 추비를 줍니다. 양파를 보시면 여기는 말라 죽은 곳입니다. 아마도 어린 모종을 심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표시를 해두고 요 이후부터 푸르른 모종을 심었는데 푸르른 모종을 심은 건 많이 죽었습니다. 양파 모종을 심을 때 잠시 되돌아보면 갈라지는 요 줄기 바로 밑에 요 정도, 요 기존에 심겨진 요 흰 부분보다 약간 위, 요 정도 깊이로 심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을 약간 살 파가지고 살짝 심으면 됩니다. 뿌리를 약간 파서 이제 흙을, 양쪽에 흙을 조금 해주면 되죠. 이렇게 심고 흙을 돋아가지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복토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는 단으로 된 모종을 사와서 심은 곳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 모종이 아니고 적당하게 자란 모종이어서 잘 살아 있는데 그 반면에 푸르그 육묘입니다. 푸르그 육묘인데 푸르그 육묘는 이렇게 살짝 빼서 심으면 되죠. 판매 단계에서 판매하면서 이미 줄기를 잘라놨습니다. 제가 이 자른 게 아니고
판매상에서 이미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심는 깊이는 상토 부분을 맞춰서 심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심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구멍을 좀 판 다음에 요 상토 깊이까지만 심어주면 되죠. 아이고, 상토가 요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흙을 좀 채워주면 되죠. 복토를 해주면 됩니다. 트러그 육묘한 것은 요렇게 심으면 되거든요. 요라고 이제 물을 한번 딱 주면은 흙하고 뿌리하고 잘 흡착될 수 있도록 공간을 메꿔주는 거죠. 물을 뿌려줘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여기 표시를 해뒀죠. 제가 트러그로 육묘한 것은 아무래도 좀 가느다란 어린 모종이었는데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활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쭉 거진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망쳤죠. 여기는 트러그 모종은 많이 죽었습니다. 이걸 보면 모종은 너무 어린 것을 심으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비닐 멀칭 위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마늘과 양파는 밑거름보다 윗거름의 비중이 더 높은데 그래서 윗거름을 적기에 주는 게 중요하고 토양이나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2, 3회 윗거름을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마늘과 양파에 1차 추비를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